밤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꽤 높은 확률로 이상한 놈들을 만나게 되지. 미국 전역의 도시 뒷골목에는 언제나 괴상한 놈들이 있다고. 이건 정말 사실이야. 특히 휴일에는 그런 녀석들을 만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지. 이건 내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직접 겪은 일이야. 그냥 길거리에 전등이나 좀 구경하려고 밤 11시 30분에 길거리를 걷고 있을 때의 일이지. 내가 왜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밤거리를 걷는 일이 재밌을 거라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날 밤 겪은 일만큼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지. 내가 이미 말했듯이 난 그냥 정처 없이 우리 동네의 밤거리를 걷고 있었어. 내 고향은 오하이오주의 노스필드고 지역이나 계절을 보면 알겠지만 그건 정말 기가 막히게 추운 밤이었지. 거의 영하 10도에 얼어붙을 듯한 날씨였다고. 나는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고 거의 무릎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있었어. 하지만 꽤 추위를 잘 견디는 체질이었기 때문에 그날 밤의 날씨가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지는 않았지. 사실 그런 싸늘한 공기가 좀 상쾌하게 느껴지기도 했어. 아무튼 그렇게 무작정 거리를 걷고 있는데 매일같이 보던 동네가 좀 낯설고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야. 사람들이 알록달록하고 번쩍번쩍하게 꾸며놓은 전등과 장식들은 정말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지. 그러기 위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수고를 들여야 했을 거야. 나는 그 광경과 분위기에 취해서 좀 감상적인 상태가 되었어. 사실 크리스마스 시즌은 내가 1년 중 가장 좋아하는 기간이거든.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드문드문 멈춰서면서 특별히 아름답게 꾸며진 곳이 있으면 자세히 살펴보곤 했어. 그런데 또 한 번 그런 식으로 멈춰서 어느 장식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지. 사실 그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장식 감상을 마치고 다시 집을 향해 걸어가던 도중이었어. 갑자기 세찬 바람이 나를 향해 불어왔고 나는 고개를 돌려 그 칼날 같은 바람을 피하려고 했지. 그런데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 멀리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 3, 40야드쯤 떨어진 곳에 누군가가 무슨 석상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거든. 그는 외투도 입지 않고 그냥 헐렁한 스웨터 같은 것을 걸친 채 뭔가 상자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있었어. 밤중에 그런 놈을 보고 있자니 좀 섬뜩한 기분이 들었지. 난 생각했어. 영하 10도의 밤거리에서 겉옷도 안 입은 녀석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냥 가만히 서서 지나가는 사람을 지켜보기엔 너무 추운 날씨잖아. 난 그를 무시하고 고개를 돌린 후 다시 집으로 가려고 했어. 그런데 갑자기 그놈이 나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주 위태로운 발걸음으로 다리를 절면서 나에게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지. 서 있는 것조차 힘든 사람이 억지로 걷는 느낌이었어. 게다가 그는 아주 삐쩍 마른 상태였지. 마치 뼈 위에 바로 살갗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가 나를 향해 걸어오는 걸 보자니 거기서 빨리 달아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럴 수가 없었어. 명확한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거기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그놈은 결국 내 바로 앞까지 다가왔어. 뭔가를 중얼중얼거리고 있었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마침내 자유라느니 무서운 저주라느니 무슨 싸구려 점술가나 늘어놓을 법한 얘기뿐이었지. 그는 자기가 들고 있던 상자를 내게 떠밀듯이 건네주더니 무슨 이유인지 연신 고맙다는 말을 늘어놓으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 나는 얼떨떨하게 내가 받은 물건을 내려다보았지. 그가 준 상자는 아주 평범하고 전형적인 크리스마스용 선물처럼 보였어. 작고 네모 반듯한 모양에 위쪽에는 커다란 리본이 달려있는 그런 상자 말이야. 상자 자체는 초록색이었고 그 위에 리본은 빨간색의 무늬가 그려진 것이었지. 그냥 쉽게 말하자면 무슨 영화나 TV쇼에서 크리스마스 배경에 등장할 만한 그런 상자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내게 상자를 건넨 자는 이미 시야 밖으로 사라진 후였어. 그는 정말로 그 상자를 처분해버리고 싶은 것처럼 보였지. 하지만 왜였을까? 내가 보기에 상자 자체에는 아무런 이상한 점도 없었거든. 그건 그냥 평범한 상자였다고. 어쩌면 내용물이 좀 수상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상자는 한 번도 포장이 뜯기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추측은 누군가 상자를 그에게 줬는데 어떤 이유로
그는 그 안에 폭탄이나 마약같이 위험한 물건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나에게 적당히 넘겨줘 버렸다 하는 괴상한 결론뿐이었지. 하지만 그렇다면 그가 중얼거리던 그 이상한 말들은 뭐였을까? 나는 결국 그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그 어떤 해답도 찾아내지 못했어. 그 뒤로 내가 한 것은 상자를 옆구리에 낀 채 깊은 밤을 가로질러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간 것이야. 집에 도착한 나는 따뜻한 공기를 느끼며 외투와 장화를 벗고 소파에 풀썩 주저앉았어. 손에는 여전히 상자를 들고 있었지. 그리고 최소한 5분 이상의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나는 내가 그 상자를 열고 내용물을 확인할 정도로 충분히 용감하거나 혹은 충분히 어리석은 사람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쳤지.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진짜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게 폭탄이나 독극물이면 어쩌냔 말이야. 다시 또 초조하고 긴장되는 10분이 흘렀고 나는 결국 아주 천천히 정말 느린 동작으로 조심스럽게 리본을 풀고 포장을 뜯었어. 그리고 상자의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종 하나가 들어있었지. 정말 평범한, 거의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평범한 종이었어. 3인치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작고 평범한 종. 나는 조심스레 그것을 집어 상자 밖으로 꺼냈어. 약간 오래된 물건 같았고 살짝 벗겨지거나 긁힌 부분이 있었지만 여전히 은은하게 윤이 나는 물건이었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구리 비슷한 재질인 것 같았고 종의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뭐라고 음각이 되어 있었어. 아주 간단한 한 단어였지. 광기. 문득 길거리에 그 낯선 남자가 생각났어. 광기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남자는 분명 저주라는 단어를 읊조렸지. 내가 저주에 걸려 미치기라도 한단 거야 뭐야. 그거야말로 미친 소리겠지.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이상한 생각을 털어내기로 했어. 그리고 터벅터벅 침실로 걸어가 종을 침대 근처 테이블에 올려뒀지. 그냥 종 하나에 겁먹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게 긴장이 풀린 채로 자리에 앉아 멍하니 30분 정도 TV를 봤어. 그러자 슬슬 졸음이 밀려들었지. 나는 소파에 앉은 채 그대로 잠들었어. 그리고 엄청난 악몽이 시작되었지. 그날 밤 꿨던 꿈은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 그래, 불길하다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거야. 하지만 그런 단어 한두 개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더욱더 커다란 끔찍함이 느껴지는 꿈이었지. 꿈속에서 나는 우리 집에 있었어. 시간은 밤인 것 같았고 집에는 모든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였지.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까만 어둠이 온 집을 뒤덮고 있었어. 누군가 내 코앞에서 손을 흔들어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 나는 아마 거실에 있는 것 같았어. 소파에 앉아 있었지. 집 안은 엄청나게 추웠어. 누군가 에어컨을 틀어놓거나 아니면 창문이나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지. 나는 그렇게 춥고 짙은 어둠 속에서 1시간 정도를 멍하니 앉아 있었어. 그러다 갑자기 내 침실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아주 작았지만 분명히 뭔가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침실을 향해 걸어갔어. 내가 살금살금 방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그 소리 역시 점점 크고 뚜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지. 침실 문은 닫혀 있었고 나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돌렸어. 그렇게 내가 문을 여는 와중에도 그 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있었지.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나는 내가 목격한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어. 사실 제대로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나는 거기 뭔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 내가 볼 수 있던 것은 그것의 어렴풋한 실루엣뿐이었어. 최소한 8피트는 되어 보일 것 같은 무언가가 테이블 위에 종을 집어들고 힘차게 흔들고 있었지. 무슨 노래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기괴한 음정을 흥얼거리면서. 그것은 내가 방에 들어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나는 팔꿈치로 살짝 문을 닫았어. 그리고 침대 옆으로 몸을 낮춰 숨는 동안 그것은 계속 종을 흔들다가 다시 천천히 멈추고
그러다 또 종을 흔드는 일을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했어. 나는 침대 옆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 천천히 손을 들어 그것의 등을 툭툭 건드린 거야. 꿈속이니 할 수 있었던 미친 짓이었지.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의 등이 툭툭 건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지. 마치 유령처럼, 마치 환영처럼 내 손은 그의 등을 쓱 뚫고 지나갔어. 그리고 그의 몸을 통과해 그의 앞쪽까지 뻗어나갔지. 그러자 종이 울리는 소리가 멈추고 그것이 나를 휙 돌아보더니 엄청나게 끔찍한 피가 말라붙을 것 같은 비명을 질렀어. 그리고 그대로 칼날 같은 손톱을 뻗은 내 복부를 찢어 발기기 시작했지. 그것의 비명소리는 마치 죽어가는 고양이의 울음소리와 쇠를 긁는 소리를 섞어 놓은 것 같았어. 하지만 그 귀를 찢는 듯한 소리는 내 배에서 느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 고통이 어찌나 생생했던지 나는 내가 꿈속인 걸 알면서도 그 꿈이 사실은 현실이고 내 내장들이 실제로 찢겨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어.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내 산산조각난 몸을 집어 던졌고 나는 잠에서 깨어났어. 하지만 깨기 직전의 짧은 순간 동안 나는 분명히 보았지. 그것이 들고 있던 종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깨끗한 상태였던 것을. 눈을 뜨자마자 나는 순식간에 벌떡 일어났어. 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반대로 방 안은 냉기로 가득 차 있었지. 그날 밤 내가 다시 잠에 드는 일은 없었어. 그리고 아침이 되어 태양이 떠올랐을 때도 난 여전히 그 악몽 때문에 겁에 질린 상태였어. 왜 그 망할 종이 꿈에 나왔던 걸까? 내가 쓸데없이 무서운 쪽으로 상상력을 발휘한 것은 아닐까?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지. 그러다 갑자기 뭔가가 떠올라서 나는 침실로 달려가 종이 어디에 있는지 살폈어. 내 예상대로 종의 위치는 바뀌어 있었지. 그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 꿈속에서 그 괴상한 형체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곳에 말이야. 하지만 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은 아니었고 여전히 그 흐릿한 구리색을 띤 상태였지. 내가 그렇게 멍하니 바닥에 떨어진 종을 바라보는 동안 어디선가 그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 바닥의 종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는데도. 나는 종을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고 내가 단순한 악몽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라 생각하면서 애써 모든 것을 털어내려고 했어. 하지만 그 은은한 종소리는 계속 내 귀를 울리고 있었지. 심지어 다시 해가 저물고 또 한 번 밤이 찾아올 때까지. 밤이 되었지만 나는 뒤척거리며 쉽사리 잠에 들지 못했어. 하지만 결국 지친 내 몸은 알아서 수면 상태에 빠져들었지. 그리고 꿈속에서 나는 전날 밤 산책을 하며 겪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어. 내게 상자를 건넨 수상한 남자, 상자를 열고 종을 꺼내는 나, 그리고 그 종을 흔드는 괴물 같은 존재에 대한 꿈을 꾼 거야. 꿈의 말미에서 나는 3인칭 시점으로 잠에 든 나 자신을 볼 수 있었지. 악몽을 꾸고 있던 나 자신을 말이야. 그건 마치 천장 구석에서 야간 카메라로 내 방을 찍은 화면을 보는 느낌이었어. 방 안의 광경은 매우 무시무시한 것이었지. 나는 침대 위에 누워서 잠들어 있었고 어둠 속에서 그 형체가 종을 흔들며 그 이상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것의 입이 악마 같은 미소로 뒤틀려 있는 것을 보았어. 빽빽한 이빨들이 그것의 입속에서 오싹하게 삐죽거리고 있었지. 그 미소와 그것의 흐릿한 실루엣이 그 어둠 속에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전부였어. 그리고 나는 잠에서 깨어났어. 또다시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이 그냥 악몽 따위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건 그냥 꿈이란 말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불길하고 사악한 것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날 내내 귓가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 아주 선명해서 착각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할 수 없을 지경이었지. 그리고 다시 밤이 찾아왔을 때 나는 최악의 악몽을 꾸게 되었어.
꿈은 첫 번째 악몽이 끝나던 시점에서부터 시작되었어. 나는 갈갈이 찢겨진 시체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생기 없는 눈으로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지. 몸은 산산조각이 나서 움직일 수 없었고 마치 내 영혼이 죽은 몸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딱 하나 지난 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둠이 조금 걷혀서 사물들을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는 점이야.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느껴졌고 심지어 집 안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어. 그리고 그 종소리, 그 끔찍한 종소리는 더욱 격렬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 방 벽에는 내 피로 쓰여진 글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 벽 전체를 도배하듯이 새빨간 글자가 방을 가득 덮고 있었다고. 그렇게 얼마간 무력하게 누워있자니 어느 순간 내가 다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느껴졌어. 조각난 팔다리와 구멍난 복부가 스스로 복원되고 있었지.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거꾸로 감은 것처럼 말이야. 나는 다시 되찾은 몸을 일으켜 세운 뒤 벽을 향해 걸어갔어. 벽에는 오직 단 한 글자만이 적혀 있었지. 각기 다른 크기로 벽을 가득 메울 듯이 땡, 땡, 땡 하는 글자가 사방을 뒤덮고 있었어. 그리고 난 다시 기력을 잃었어. 바닥에 고꾸라져서 종소리가 점점 더 커지며 마치 귀를 멀게 만들 것처럼 들려오는 것을 듣고 있었지. 종소리에 겹쳐서 어떤 목소리들이 함께 울려 퍼지고 있었어. 그것들은 그 저주받은 글자를 반복해서 계속 더 크게 아주 낮고 기괴한 목소리로 읊조리고 있었지.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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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나는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어. 목이 다 쉬어서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내 목이 잠긴 쇳소리만을 뱉어낼 때 나는 내가 이 망할 꿈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쥐어뜯으며 상처 입히기 시작했어. 잠에서 깨어나기를, 이 악몽에서 벗어나기를, 이 끔찍한 종소리가 제발 끝나기를 바라면서. 결국 나는 잠에서 깨어났어. 이웃들이 내 비명소리를 들었는지 경찰을 불렀고 경찰들은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지. 그들은 나에게 질문을 건네면서 어리빠진 상태로 멍하니 앉아있는 나에게 어떤 작은 반응이라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지. 나는 내 집에서 이사를 나와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어. 종은 예전 집에 두고 왔지. 정든 집을 떠나는 일은 너무너무 끔찍했어. 하지만 이제 여기도 꽤 마음에 들어. 이웃들은 아주 친절하고 다 좋은 사람들 뿐이야. 특히 이곳의 벽이 제일로 좋아. 벽들이 정말 새하얗거든. 마치 하얗게 내리는 눈을 보는 것 같기도 해. 이곳의 벽을 보고 있으면 고향 생각이 난다고. 우리 고향은 참 눈이 많이 내리던 곳이었지.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정성 들여 거리를 꾸미곤 했어. 아, 그렇지. 좀 신기한 얘기를 해줄게. 어느 크리스마스에 난 좀 특별한 선물을 받은 적이 있거든. 근데 그게 뭐였지? 그건 이상한 상자였는데, 아니, 그 얘기는 무서워. 무서워서 하기 싫어. 난 정말 그 괴물을 봤어. 넌 내 말 믿지? 내 침실에서 그 괴물이 종을 울리고 있었다고. 여기도 종이 울리는군. 약 먹을 시간이란 뜻이야. 근데 약은 써서 싫어. 하지만 약을 먹으면 사탕을 받을 수 있지. 넌 내 말 잘 들어. 그 저주받은 종소리를 조심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